오늘 1단원, 2단원, 3단원 테스트 나오고요. 오늘 메모도 나오기 때문에 자, 네 번째 탐만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형태로 이렇게 원과 직선 사이의 그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머릿속에 원을 그려보고 직선을 그려봐봐. 그럼 최대 몇 개의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최대 2개. 그 다음에 1개, 그 다음에 0개. 그렇게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이 원의 방정식을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mx 플러스 ny 플러스 r은 0으로 볼게요. 이렇게 2점에서 만날 때잖아. 근데 보통 이거는 연립을 우리가 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차함수랑 공수원에서 뭘 배웠냐면 이차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했단 말이에요. 얘들아, 이차함수랑 직선이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나. 그러면 이 이차함수와 직선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요? 0보다? 그죠?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 거니까 교점 2개가 나올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해주는 거야. 사실 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도 그런 식으로 풀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절대 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이용하냐면 얘들아, 원의 중심이 있죠?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우리 방금 뭐 배웠어? 아까 첫 시간에? 첫 초반에? 여기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잖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이 공식을 써서 d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d랑 뭘 비교하냐면 r을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반지름을 비교해 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원과 직선이 이렇게 2점에서 만나죠. 그럼 여기 있는 반지름과 이 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 d랑 r을 비교했을 때 r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게 더 쉽습니다. 연립하는 것보다.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서로 다른 2점에서 만날 때. 네. 두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날 때. 자,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랑 똑같냐면 접한다 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직선이 있을 때 아, 왜 안 만나 씨. 이렇게 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곧 뭐가 돼? 이 거리가 곧 반지름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리고 특히나 접할 때는 뭐가 생겨? 접할 때는 원과 직선에 접하는 접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렇게 있잖아? 그럼 누구랑 수직으로 만나? 여기 있는 직선과 수직으로 만난다 라는 성질. 그러니까 얘는 D랑 R이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자. 세 번째는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과 직선이 안 만나는 거야. 즉 교점의 개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을 그리고 직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안 만나야 돼. 그러니까 그림부터 먼저 그리라고. 그림 그린 다음에 조건을 얻어야 돼. 자,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내가 한번 구해볼게. 이게 D야. 그럼 여기 있는 D는 뭐보다 크겠어요?
이 원의 반지름보다는 크겠죠? 따라서 여기서 나오는 조건식은 Q랑 R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다? 여기는 거리가 더 크다라는 거. 이거는 바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얘들 RPM을 펴줄까요? RPM 어디 피시면 되냐면 37페이지를 피시면 되고요. RPM에 37페이지 펴주시면 돼요. 방금 우리가 했던 거 적용 한번 해보자. 유형 8번을 보시면 되는데요. 유형 8번 37페이지 유형 8번 저 235번 풀어볼 거예요. 235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5래요. 그 다음에 직선 y는 2x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뭐부터? 그림부터 그려. 그림부터 원 그리고요. 직선을 그려 이렇게.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이 지금 이거 문제에서 몇 컴마 몇이야? 얘들아 그리고 저랑 수업 시간에 같이 하는 건 책에다가 하셔도 돼요. 과제 할 때만 과제 노트에다가 하시고요. 중심은 마이너스 1,2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그런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땐 이 직선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k는 0이라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 거리 구할까? 자, 공식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쓰면 돼. x 개수의 제곱 루트 쓰고요. x 개수의 제곱 4 y 개수의 제곱 1 분의 마이너스 1,1을 여기다가 대입해요. 절대값 씌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k를 그대로 써주고요. 이게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예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구한 겁니다. 근데 얘들아 두 점에서 만나면 여기 있는 d랑 r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원의 반지름 몇이니? 반지름이 5니? 아니죠? 루트 5죠? 여기 r제곱짜리였어. 반지름은 루트 5예요. 이 두 개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 반지름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지 두 점에서 만나죠. 반지름이 여기 있는데. 그렇겠지. 그럼 얘도 루트 5예요. 그럼 양변에 뭐 곱합니까? 루트 5로 곱하겠죠. 그럼 절대값 정리하시면 야 이거 절대값 안에 있는 거 정리해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예요. 그렇지. 얘들아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에다가 절대값 쉬운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가 너무 많아. 그럼 얘들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그냥 k 플러스 4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절대값 마이너스 2랑 그냥 절대값 2랑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부호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k 플러스 4는 작다 뭐보다? 5보다. 양변의 루트로 곱한 겁니다. 얘들아 우리 공수원에서 배운 건데 이거 벌어지는 범위 나와요? 모아지는 범위 나와요? 자 이것도 이거 하자. 자 절대값 x 어떤 절대값의 이 값이 어떤 상수보다 작아. 그럼 이거는 모아지는 범위가 나오는 거야. 이게 모아지는 범위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모아져? 마이너스 a보다 크고요.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모아지는 범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공수원 배우시는 분들도 이거 좀 알아두세요. 이건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모아져? k 플러스 4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5랑 마이너스 5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지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럼 정리해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계산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9보다 크고 k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총 9개죠. 이런 식으로. 얘들아 기억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이랑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가 됐으면 넘어가시고요. 238번도 볼 거야.
자, 문제 읽을게. 자, 먼저 뭐부터 한다? 문제 읽고 나서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뭐 한대요? 접한대요. 얘들아, 접하는 거는 어떻게? 원 직선 안 만나. 씨. 이렇게 접하는 거야. 얘들아, 접하면 접점 생기죠? 그래서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을 이어요. 수직으로 만난다. 그럼 원의 중심인 2,0과 이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여기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 주는 거야. 접하는 거니까. 그럼 D 구해볼까? 야, 거리 구해봐. 루트 2 분의, 그러니까 x의 개수제곱 y 개수의 제곱 더해서 루트 2분의 쓴 겁니다. 분의 2,0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절대값 뭡니까? 2-k가 되겠죠, 이렇게. 얘가 몇이 돼야 돼? 얘 반지름 몇이니? 루트 2예요. 그럼 정리하시면 절대값 k-2는요. 야, 절대값 2-k나 k-랑 똑같죠? 2-k는 몇이 돼? 2가 되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k-2는 뭐가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k-2는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따라서 k는 몇입니까? 4가 나오거나 k가 0이 나오겠죠? 이 두 개가 가야 되겠지. 근데 양수 k니까 4죠. 그러니까 무조건 D랑 R이랑 비교해 주는 거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두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아예 안 만날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42번 볼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봐봐, 원이 있어. 자, 원의 중심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0이에요. 원의 중심. 그 다음에 반지름은 1이죠? 근데 이 원과 직선, 얘가 안 만난대. 이 직선은 y는 mx-2m입니다. 안 만난대. 자, 이걸 일반형으로 바꾸자. 일반형으로 바꾸면 mx-y-2m은 0이에요. 구해보자! 거리 구해봐. 이 거리 D는, 자, 루트 x 개수의 제곱 m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 1 분의, 여기다가 뭐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1,0을 집어넣는다. 그럼 절대가 몇이야? 마이너스 3m 갖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몇입니까? 1이에요. 자,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요. 반지름은 1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얘들아. 내가 방금 적은 테마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만, 그림만 잘 그리면 돼. 정리하더라. 절대값 마이너스 3m은 크다.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를 곱해봐봐.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양변 제곱해요. 그러니까 절대값하고 루트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양변 제곱하는 거야. 그럼 9 m제곱 크다 m제곱 플러스 1. 따라서 8 m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선생님 이거 인수 이상한데요? 응, 안 이상해요. 사실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는데 그 인수분해 하지 말고, 얘들아, 이 문제 보시면 만나지 않도록 하는 m의 값이 아닌 거 고르는 거잖아요. 야, 여기다가 1번 집어넣어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죠? 맞아, 이거. 2번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이 성립해요. 3번 4분의 1 집어넣어봐. 얘들아, 여기다 4분의 1 집어넣어봐. 이 부등식 성립 안 하죠? 그러니까 이 4분의 1은 이 범위 안에 없죠? 그러니까 m의 값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가 방금 배웠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저기 문제를 한 몇 개 풀어보죠. 정석으로 가실까요? 정석 52페이지니까. 자, 정석 52페이지입니다. 자, 기본 문제 3-1번 볼게요. 1번. 저기 얘들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 배웠고 일반형 배웠잖아. 근데 얘들아,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떤 사고 접근이 있어야 되냐면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를 이렇게 비교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수학을 잘하게 돼. 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냐,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공통 수학 2를 배우고 있잖아. 근데 이거 공통 수학 2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란 말이에요. 야, 고1 때 뭐 배워? 1학기 때 나 이 얘기 잠깐만 할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미리 마음의 준비해야 돼. 얘들아, 공부라는 것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마음의 준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내년 3월달에 딱 닥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한다고. 이게 보통 이제 좀 성격이 묻어난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한 4년 전에, 이거 4년 전 일인데,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교 걔네들이 1학년이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에 이제 고등부 하다 왔으니까 4년 전에 이제 1학년이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땡땡 고등학교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학교 앞에 갔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미리 걷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 제가 있었죠? 또 다른 선생님도 있었는데 또 와. 이때가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첫 중간고사 4월 말. 근데 다 어떨까? 다 어때? 다 울면서 와. 내가 여기 있으면 애들이 선생님.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 무던한 성격을 가진 애도 막 장난 좋아하고 막 성격 좋고 이런 애도 왜 이렇게.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에 이 엄청난 괴리 때문이에요. 얘들아, 중학교의 모든 시험은 절대평가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이제 아니신 분은 내가 지금 한 말에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중학교 시험을 예를 들어서 80점을 맞아요. 그럼 솔직히 못 본 거죠. 김선주 씨. 아, 미안하다. 아니 근데 냉정하게 아닌가? 김선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본인 동의하지 않으시나 봐요? 얘 솔직히 뭐 잘 본 건 아니야. 그치? 근데 고등학교 시험 가잖아? 그러니까 막 100점 맞고 막 96점 받고 막 92점 받고 최저 92점 받고. 근데 이런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막 80점대 맞아요. 그럼 막 내가 막 이거 어떡하지? 나 진짜 인생 때인데? 막 이거 엄청 막 이래. 근데 사실 고등학교 시험하고 중학교 시험 괴리가 엄청나게 커요. 실제로 너희들 경험했던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뭐예요?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죠. 딱 두 개밖에 안 되죠? 그쵸? 근데 고등학교 첫 시험이 뭔지 알아?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몇 배야? 3배죠. 단원수로만 따져도 3배예요. 근데 공부량으로 따지면 6배예요. 중3 때 배우는 2차 함수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랑 다른 건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체험해봤기 때문에. 엄청 다르단 말이에요. 6배라면 공부량이 6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이게 난이도 차이 때문에 괴리가 오고요. 두 번째는 아까 내가 방금 말한 공부량 때문에 괴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안 하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다가 똑같이 내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다가 3월달 되면은 진짜 여러분 그냥 막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잠깐만.
얘들아 지금 나 봐봐. 어때? 이상하지? 이게 왜 이상해요? 이게 왜 이상해 지금? 강석수씨 내가 지금 이게 왜 이상해? 정신은 왜 이상해 이거? 그렇지. 첫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계속 잘못 끼게 되지. 이게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탄탄히 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쭉 이제 이어지지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안 된단 말이야. 야, 첫 단추를 잘못 끼고 막 이거 이렇게 이상하게 끼면 또 옷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최대한 잘 듣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 끝나면 8월 14일에 여름방학이 끝나면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잖아. 2학기 때는 약간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야 돼? 아, 난 중3이 아니야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 중학교 때 막 그 뭐라고 하죠? 번개치기인가? 뭐지? 아, 벼락치기. 벼락치기로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아, 절대 안 된다니까? 6과목 본다고 쳐봐. 공부랑 3배, 4배, 5배란 말이야.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 또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수행평가 하죠? 근데 지금 중학교 수행평가 사실 짜증나지? 아, 뭐 귀찮지? 근데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걸로 대학 가는데 수시로 대학 가야 되는데 수행평가도 준비를 아니 불편한데 너무? 수행평가도 준비를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더 불편하네. 수행평가도 준비를 해야 되지. 여러분 생기부라는 것도 준비해야 돼. 생기부가 뭘까요? 생활기록부예요. 여러분 생활기록부로도 대학 간단 말이야.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가장 중요한 내신 대비도 해야 되겠지. 3개를 다 해. 어때? 지옥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지. 그리고 과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당연히 수학이겠죠. 수학 다음에는 국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공부량을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공부하면 여러분 절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3-1번 볼게.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지? 나 무슨 얘기야? 나 무슨 얘기야? 아니 그래 보자. 얘들아 지금 3-1번에 중심이 -2,3이고 1,6을 지나는 원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2,3이에요. 반지름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럼 R제곱이라고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몇 컴마 몇 지난다라고 나와 있니? 1,6을 지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1,6을 뭐 해? 그냥 대입하는 거야. 9 더하기 6 대입해. 9는 R제곱이야. 그럼 여기 R제곱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내가 좋아하는 숫자? 18 집어넣으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원의 방정식 끝난 거야. 아, 얼마나 쉬워. 그래서 10만 기억하면 되니까. 2번 봐! 2번 5,1 B -1,-3 이 두 점을 지름의 약 끝점으로 하는 원이래요. 원 그려봐. 지름의 약 끝점으로 하는 원이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선분 AB가 지름이에요.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야. 야, A랑 B의 중점이 뭐예요? 원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이 A 사이의 거리가 뭐가 돼요? 반지름이 돼요. 얼마나 쉬워요. A가 쉽게 생각해야 돼. 5,1 B가 -1,-3이야. 그럼 중점 한번 구해볼까요? 얘들아 중점 구하는 공식을 배웠다. 2분의 X좌표끼리 더해 4. 그 다음에 2분의 Y좌표끼리 더해 -2. 중심은 2,-1입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 어떻게 구해? 2,-1과 5,1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거리 몇입니까? 루트 9 더하기 4. 지금 루트 13이네요, 반지름이.
따라서 원의 방정식은 자 중심은 2,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중심 2, 마이너스 1 설정했고요. 반지름 몇이야? 루트 13이죠? 그럼 우변 어떻게 적어요? 13. 끝이. 그 다음에 3번 보자고요. 야 3번은 몇? 야 뭐가 나와 있어? 세 점이 나와 있죠? 4,1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0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얘들아 원 하나를 결정하려면 몇 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총 3개의 점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세 점이 나와 있으면 원의 방정식 하나의 식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반형을 적습니다. 세 점이 나와 있을 땐 원의 방정식에 이렇게 일반형을 적는 거야. 일반형. 다 전개되어 있는 식을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원의 방정식이 세 점을 지나잖아?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식이 몇 개 나와? 총 3개 나오잖아.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몇 개야? 3개다. 그러니까 열일이 가능하죠. 해볼까? 4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7 6, 마이너스 3 대입하세요. 6a 마이너스 3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식 3개짜리 연립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2개 통해서 c를 연립하고요. 이거 2개 통해서 c를 연립해.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2개 연립하면 큰 A와 큰 B가 나옵니다. 이거 식 3개 연립하는 건 내가 따로 안 할게요. 그 다음에 3-2번 보자. 기본 문제 3-2번. 자, 집중하자! 자, 기본 문제 3-2번 봐봐. 중심이 어디 있고?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3,1을 지난다라는 조건도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 많기도 해라 x축에 접한다라는 말도 있죠. 맞아요. 잡좀. 야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이 직선 위에 있죠? 그럼 뭐 할 수 있어? 내가 앞으로 자주 얘기하려고 하는 좌표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를 설정할 수 있어! 몇 컴마 몇으로? A, B가 아니라 A 플러스 1. 자, 좌표 설정했어요. 중심의 좌표를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을 지난다? 3,1을 대입하라는 얘기야, 그 식에다가. 근데 가장 중요한 X축에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뭐 했냐면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했단 말이야.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잘 X축에 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을 몇 컴마면 A, A 플러스 1로 내가 뒀죠? 그럼 반지름이 뭐가 돼? 그러니까 이 중심의 좌표가 A, A 플러스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중심의 y 좌표의 길이가 곧 반지름이 된다. A, A 플러스 1. 여기 A 플러스 1이네. 반지름이 A 플러스 1이지. 절대값 붙이고.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면 된다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제 뭘 작성할 수 있어? 원의 방정식의 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왜? 좌표를 설정했고요. 반지름을 구했잖아. 써볼까? 자, x-a의 제곱 원의 중심 플러스 y-a 플러스 1의 제곱는 여기 뭐가 와? 반지름의 제곱이 오죠? 근데 반지름이 지금 절대값 a 플러스 1이잖아. 이거 제곱해봐. 몇 나와? a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항상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랑 판단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지! 그럼 조건이 몇 개 필요해? 하나 필요하죠. 내가 안 쓴 조건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얘가 3,1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3,2만 대입하면 A가 나오죠. 3,1을 대입해볼래요?
3-a의 제곱 플러스 얘들아 여기다 2 집어넣어봐. 1-a의 제곱은 a 플러스 1의 제곱. 여러분이 전개할 수 있죠? 전개하시면 a가 몇 나오냐면 1하고 9가 나온대요. 이거 정리하면. 따라서 답은 a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 나오고, 그 다음에 a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 x-9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 이렇게 이 두 개가 답이다. 자, 무슨 축에 접한다? 외우는 거 아니야. 그림 그려서 이해 확인하는 거예요. 성준아, 괜찮아? 정신 차려. 강호주 씨? 좀 괜찮으세요? 갑자기? 은지야, 잠깐 끝내자 얘들아. 그래, 피곤하지. 아침부터 나가지고. 에휴. 여러분 거의 방학 때는 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있는 거 아닌가요? 배선 씨는 어때요? 거의 그래요? 힘들지 힘들어. 아마 이게 마지막 개념일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 개념일 것 같아요. 테마 5번 가죠. 좀 기네. 이름이 원 위의 점과 점 혹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입니다. 이거는 잘 보셔. 잘 보셔봐. 첫 번째, 원 위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말 뜻을 잘 한번 이해해봐.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이 있고요. 얘들아, 원 위의 점은 움직이는 점이에요. 이것도 내가 적어드릴게. 원 위의 점이라고 하면 얘는 동점이야. 그러니까 움직이는 점이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점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표현한 이 점은요, 멈춰있는 점입니다. 즉 정점이라고 하죠. 동점, 원 위에 있는 점과 원 외부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지금 구해볼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라. 무조건. 얘들아, 무조건. 오늘도 시험 보면 무조건 그림으로 표현해. 원 위의 점과 이 원 외부의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의 중심도 멈춰있는 점이야. 그럼 뭐만 움직이는 점이야? 원 위에 있는 점만 계속해서 이거 계속 움직이는 점이야. 원 위의 점이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위의 점, 그 다음에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외부의 점이 있을 때 원의 중심과 이 외부의 점을 거리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 거리를 D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더 볼게. 자, 이럴 때
원 위의 점과 이 점 사이 거리에 원 위의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에 최대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있는 원의 중심과 이 외부의 점 사이 거리에다가 뭘 더하는 거냐면 그냥 반지름만 더해주는 거예요. 즉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원 위의 점을 P라고 둡니다. 얘들아, 원 위의 점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는 점과의 거리가 최대가 된단 말이야. 여기를 A라고 부르는 거야. 따라서 거리의 최대는 D와 R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이 외부의 점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만 더해준 거야. 이게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이 A 사이 거리의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살짝만 부가 설명을 해드리면 원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외부의 점이 있어요. 봐봐. 점점 어때? 거리가 점점 커지죠? 이 커지는 게 언제까지, 언제, 어디가 될 때 최대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원의 중심과 이 A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여기 있을 때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봐봐, 점이. 다시 어때? 작아지죠? 다시 작아진단 말이야. 그렇지? 따라서 D 플러스 R의 최대값이고 그 다음에 이 거리의 최소 이 거리의 최소는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D에서 원의 중심과 A 사이 거리에서 뭘 뺀다? 반지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빼주는 거예요. 반지름. 따라서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거리가 최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리의 얘들아 거리의 최대 최소를 알면 그러니까 어떤 값이든 간에 그 값의 최대랑 최소를 알면 그 값에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값의 최대랑 어떤 값의 최소를 알면 그 거리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이 거리, 즉 3분 PA는 최대값이 몇이다? D 플러스 R이고 최소값은요 D 마이너스 R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두 번째를 원 위에 점 P와 직선 L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볼 거야. 자, 똑같이 그림 그려. 그리자. 원 직선 L 그리고 원의 중심이 또 있어. 그럼 이 거리의 최대랑 최소는 어떻게 구해? 일단 뭐부터 구해놔야 된다?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요. 공식 사용해서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더해주면 최대값? 반지름을 더해주면 최대값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뭘 빼주면? 여기는 반지름을 빼주면 최소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거리의 최대는 D 플러스 R이고 그 다음에 거리의 최소는 D 마이너스 R.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여기는 반지름을 빼줘서 원 위에 있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야. 자, 천천히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 몇 개만 풀어보죠.
RK로 가볼까요? 몇 페이지 피냐면 37페이지 유형 7번입니다. 유형 7번. 자, 문제 읽어볼까? A가 마이너스 2,1이야. 그 다음에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플러스 4는요. 이 위의 점 P, 즉 원 위의 점 P야. 원 위의 점 P에 대해서 AP의 길이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는 건데, 일단 야 이렇게 남아있으면 원의 중심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어떤 꼴로 바꿔야 돼? 표준형, 즉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완전 제곱꼴로 바꿔봐봐. x-2의 제곱 y 플러스 4의 제곱는 몇이야? 16 나와요. 이렇게 바꾸면. 자, 그림 그려. 무조건 그림부터 그려. 무조건. 원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마이너스 2,1이 있어요. 자, 이 원 외부의 점,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원 위의 점과 이 A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구하라고? 원의 중심 2, 마이너스 4. 이 원의 중심과 이 A 사이의 거리부터 먼저 구합니다. 자, 거리 구하자.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1 사이 거리. 루트 41. 그 다음에 반지름은 몇이에요? 얘 반지름은 4가 되겠죠? 그럼 거리의 최대는 몇이야? 거리의 최대는 루트 41이라는 원의 중심과 A 사이의 거리에다가 뭘 더한 거야? 이어서 반지름을 더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을 때 이 P, A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고. 원 위의 점과 A 사이의 거리가 최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거리의 최소는 루트 41이라는 원의 중심과 이 A 사이의 거리에다가 뭘 빼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는 반지름을 빼주는, 즉 P가 어디 있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 이 P와 A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거 어떻게 뭐 하는 겁니까? 곱하는 거죠? 이 두 곱하면 답이 25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원의 중심과 이 외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고 빼서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리가 되신 분은 유형 13번으로 갈까요? 251번이에요. (251번을) 보시면 원 위의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했던 거예요. 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 최소. 자, 그림부터 먼저 그립시다. 원 그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원의 중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는 몇이야? 8이에요. 정리하면, 빠르게 정리하면. 그 다음에 직선이 있을 거죠? 이 직선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다고.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부터 먼저 구하셔야 돼요. 공식을 이용해서. 더 해볼까? 자, 루트 몇입니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3이죠. 마이너스 1,3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루트 2분의 그 다음 마이너스 1,3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였죠. 대입하면 5입니다. 절대값 붙여서 정리하면 2분의 5루트이고요. 반지름은 몇입니까? 여기서 반지름은 2루트이죠? 그쵸?
따라서 거리의 최대는 원 위의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최대는 D에다가 2분의 5 루트 2에다가 뭘 더한 거야? 반지름을 더한, 즉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2분의 5 루트 2란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뭘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지름을 빼주는 거죠. 마이너스 2 루트, 여기는 반지름을 빼줘서, 즉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취소가 됩니다. 이 두 개 지금 더하는 거죠? 답이 그래서 5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RPM 24 저기 25페이지 펴볼래요? 아니야 26페이지 펴봐. 26페이지. 제가 지금 문제를 계속 풀어줄 테니 잘 들어. 148번 봐봐. 자, 148번 위에 유형이 무슨 이름이 적혀있니? 유형 14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다고 나와있죠? 얘들아, 거기다가 숙제하실 때 참고하게 내가 지금 적는 거 잘 표시해주세요. 자, 148번에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그림부터 먼저 그려야 돼.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 이 사이의 거리가 몇이라고 나와 있는 거냐면, 이 사이의 거리가 2루트, 4루트네. 4루트 5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저기 얘들아,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안 배웠어요. 대신에 뭘 배웠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을 여기다가 적용시킬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특정한 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특정한 점을 잡아. 그래서 그 특정한 점과 이 직선 사이의 반대편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 4루트가 되겠죠. 그렇게 풀이합니다. 근데 보통 특정한 점이라고 한다면 절편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야, 이거 y절편은 분수 나오니까 x절편으로 잡자. 이거 x절편 몇이에요? 마이너스 1,0이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x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자, 특정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0이라고 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0과 반대편 직선 x 플러스 2y 플러스 k는 0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이 거리를 구하라고. 이 거리를 구합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써봐. 루트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더해 몇이야? 5 분의 마이너스 1,0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절대값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뭐라고? 문제에서 4루트 5라는 거야.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 정리해봐! 절대값 k 마이너스 1 얘가 몇이야? 양변의 루트로 곱하니까 20이죠. 따라서 k는 몇 나옵니까? k 마이너스 1은 20이 나오거나 k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그럼 k는 21이 나오고 k는 마이너스 19가 나오겠죠. 답이 그래서 두 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오늘 저기 좀 얘들아 지금 시험에 우리 시험 보자 이따가 잘 들어. 152번 봐봐봐. 152번 문제 읽어보세요. 세 점이 나와 있을 때 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신발끈 쓰라 그랬죠? 내가 이거 신발끈만 다시 보여줄게. 야 바로 해. 아까 알려줬습니다. 2분의 1 절대값. 얘들아 내가 아까 좌표를 어떻게 적었냐면 A의 좌표를 세로로, B의 좌표를 세로로, C의 좌표를 세로로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 팁이 있어. 야 처음에 적는 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적어야 되잖아. 그래서 0이 포함되어 있는 걸 먼저 적어도 좋아. 이게 순서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B의 좌표를 먼저 적을게요. 왜? 0이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곱하면 사라지잖아. 그럼 편하단 말이야. 2,0, 그 다음에 3,4, 4,2, 그 다음에 2,0 한 번 더 적어. 그 다음에 어떻게 곱한다? 이렇게 곱한 거를 더해요. 8, 6, 0, 14.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걸 더해요. 0, 16, 4. 몇이죠? 20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개 뭐 한다? 뺀다고요. 다 몇이니? 3이에요. 끝. 그 다음에 156번을 볼 건데, 야 얘들아 우리 이거 156번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이거 시계 중심이었어. 시계 중심 돌리라 그랬어. 시계 방향으로. 자 얘는 좀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그래프를 그려. 그 다음에 y는 m x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얘들아 그럼 얘는 항상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예요? 4,3이 되는 거예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4,3입니다. 그리고 이 4,3을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어? 시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4,3을 시계 중심으로 이해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풀라고 그랬냐면 x는 4를 그어. 자 나의 목적이 뭐야? 이 두 직선이 요 두 직선이 어디에서 만나는 게 목적이야? 제 일사분면에서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기 사이에서 교점이 생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여기를 시계 중심으로 이해하고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라 그랬어요. 얘를 얘들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니?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기울기가 작아진다 그랬다. 자 점점 돌려. 언제 처음으로 어디 지날 때? 여기 있는 2,0을 이렇게 지날 때 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일사분면에서 교점이 생기고요. 더 돌리다가 언제까지요? 여기 0,2를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죠. 얘들아 시계 방향 기울기 작아진다. 이것만 명심하시라고. 이게 지금 시계 방향이잖아. 2,0을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0,2를 지날 때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돼요. 이건 반시계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20분까지인가요? 이거만 하고 얘들아 여기다가 2,0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3은 0이야. m의 값은 2분의 3이야. 그럼 2분의 3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1, 4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그 다음에 0,1을 지나는 거죠? 여기다가 0,1을 집어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2예요. m의 값 몇이죠?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0,1을 지날 때 즉 기울기 4분의 1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1, 4분면에서 교점이 생기겠죠. 자, 이게 답입니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시계 중심을 찾고요. 4,3이라는 시계 중심 찾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이 m의 값의 조건을 만족하는 m의 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아, 내가 착각했구나. 50분까지구나. 아, 미안하다. 괜히 설레게 했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 그 다음에 150. 자, 얘들아 159번 지금 풀어볼래? 159번 지금 풀어봐.
되셨나요?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 얘를 L1이라고 보고 얘를 L2라고 봐봐봐. 자, L1이 있고요. 이렇게 L2가 있어. 이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점, 즉 P, 이 x, y의 좌표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리에 있대. 그럼 여기를 D1이라고 보고요. 여기를 D2라고 봐봐봐. 그러니까 D1을 구하고 D2를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같게 두면 됩니다. D1이 뭐야? x, y와 이 직선 사이의 거리야. 즉 루트 5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D2는 뭐야? 루트 5분의 절대값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소거해서 두 개 같게 두면 두 개가 나오죠, 답이. 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아까 우리가 정석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각의 이등분선 두 개 나오는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6페이지 가볼까요? 36페이지 뭐 푸냐면 요번에는 228번 풀어봐요. 그림 그리고 문제 읽고 나서 이해한 다음에 그림 그리세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겁니다. 자 보자. 중심이 마이너스 2,2고요. 그 다음에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제 이사분면에서 이렇게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을 내가 작성할 수 있는데, 자 중심이 마이너스 2,2이기 때문에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몇이겠어 당연히? 반지름은 당연히 2죠.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4 접어야죠. 근데 얘가 지금 몇 컴마 몇 지난다니?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라고 나와있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1을 집어넣어봐봐. 1 더하기 a-2의 제곱은 4입니다. 따라서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은 0이 나와요. 근데 뭐 구하는 거야? 모든 a의 값을 곱을 구하는 거잖아. 얘들아 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뭐만 쓰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 두 분의 곱 쓰면 되죠. 이걸 a를 구하는 게 아니지. 두 분의 곱 몇이에요? 1이죠. 이렇게. 이게 답이 1이에요. 근과 계수 관계입니다. 이거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233번을 이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233번. 좌표표만 안 그려도 되는데 괜히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좌표표만 그리지 말고요. 그냥 옷만 딱 그려요. 자, 좀 힘내자. 자, 보자. 원 위의 점 P와 원 외부의 점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대해서 PQ가 정수인 걸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P는 어디 있어? 다시 이 원 위에 있어, 얘들아. 원 위로 움직여. 점 P는 이 원 위를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Q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PQ에 그러니까 PQ가 정수가 되게 하는 P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고를 해야 되냐면 자, PQ에 범위를 구해줘야 돼. 근데 PQ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 PQ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야 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최대랑 최소를 알면은 범위를 구할 수가 있다고.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원 위의 점과 여기 있는 Q 사이의 거리의 최대랑 최소를 구합니다.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 원의 중심 2,3. 원의 중심과 여기 있는 Q 사이의 거리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2,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부터 먼저 구하라고. 몇입니까? 5겠죠. 그렇죠? 5죠. 그 다음에 반지름 몇입니까? 이 원의 반지름은 3이란 말이야. 그럼 거리의 최대 몇입니까? 여기 길이 5에서 뭘 더해준 게 최대야? 반지름을 더해준 게 최대입니다. 즉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최대가 된다. 최대가 8이에요. 그럼 최소는 몇이에요? 반지름을 반대로 빼줄 때, 즉 P가 어디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최소가 나와요. 원 위의 점과 Q 사이의 거리. 몇입니까? 2겠죠? 따라서 범위가 어떻게 나와? 선분 PQ의 범위는 최대값이 8이야. 최소값이 2예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 봐봐. 선분 PQ가 될 수 있는 지금 정수죠? 정수? PQ가 정수여야죠? 요 안에 정수를 내가 싹 다 한번 적어볼게. 2, 3, 4, 5, 7, 8 적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자. 조금만 사고해보자. 얘들아,
PQ가 2가 되게 하는 P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어디 있을 때? 딱 여기 있을 때 최소라니까? 지금 최소가 2잖아. 그쵸? 최소값이 2예요. 그러니까 최소를 가지게 하는 P의 위치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3은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어요. 왜 2개가 있냐면 자, 얘들아 P가 여기 있을 때 잘 봐, 보라색 잘 봐봐. P가 여기 있을 때 PQ의 길이가 3이라고 하면서 이루어져요. 그럼 어디에도 3이 있어요? 이 반대편인 여기에도 길이가 3이 되게 하는 P가 또 있겠죠. 그렇죠? 요 선분 PQ에 대해 대칭이야 지금 이거. 그러면 4인 것도 몇 개 있냐면 2개 있고요. 5인 것도 2개 있고요. 6인 것도 2개 있고요. 7인 것도 2개 있어요. 그 다음에 8인 거 몇 개 있을까? 1개 있겠죠. 8이 뭔데? 최대값이에요. 최대를 가지게 하는 P의 위치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다 더해주는 게 답이에요. P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정수가 되게 하는.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 RPM 좀 풀어드리면서 여러분 숙제를 좀 도와줄 거니까 너무 착해. 요 그림만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 RPM 계속 볼 건데 자, 유형 몇 번이에요? 11번인가? 유형 11번 한번 볼게요. 현의 길이에요. 얘들아 원이 있을 때 야 얘를 뭐라 그래? 이게 현이죠? 그쵸? 이게 현이야. 얘는 뭐였죠? 이건 호죠? 그쵸? 현의 길이에서, 그러니까 현의 성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 다 알 거야, 얘들아. 현의 성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또 강조를 했던 건데 원이 이렇게 있고요. 아 이거 못 그렸다. 현이 있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적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O라고 적자. O에서 여기 있는 점 O에서 현 AB에 수세로를 내리세요. 그러면 여기 H라고 줄게. 여기서 어떤 성질을 주로 써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 나갈 거냐면 현의 길이가 나올 때 선분 OH는 선분 AB를 뭐하니? 수직 그 다음에 2등분하죠. 이 성질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수직 2등분에 대해서 뭐라고 강조를 드렸냐면 얘들아 수직한다는 말은 조건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게 수직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2등분한다는 말 안에 무슨 조건이 들어가 있냐면 중점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두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수직 2등분. 그러니까 이 성질밖에 없어. 지금 이 유형에서는. 그래서 얘를 지금 풀어볼 건데 저는 246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246번 풀어볼게. 원과 직선이 이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그 다음에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k야.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현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이 현의 길이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4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k의 값을 구해주는 거야. 얘들아 거의 키워드로 이해하면 되는데 현의 길이 나오면 마지막에 피타고라스로 장식하는 거야. 이것도 자주 얘기할 거야. 현의 길이는 마지막에 피타고라스로 마무리해줘야 돼.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이 지금 얘들아 몇 컴마 몇이래? 0,0이에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 거리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아니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배웠잖아요. 얘는 x-y 플러스 k는 0이야.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냐면 이 원의 반지름을 알 수 있어요. 이 점과 원의 중심 이으면 여기가 반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마지막은 현의 길이 마지막은 피타고라스로 장식한다. 어디에서 피타고라스를 써요?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를 쓰는 거예요. 그럼 나와요. 얘들아 반지름 몇이야? 3이에요. 그 다음에 0,0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합니다. 거리 구해볼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야. D는 루트 몇 분의 2분의 0,0 대입해 절대값 K예요. 그러니까 얘가 루트 2분의 절대값 K라고.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와 있어? 현의 길이가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직 이등분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 길이 몇이에요? 2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럼 피타고라스가 보이시죠? 피타고라스를 쓰면 돼. 따라서 9는 2분의 k의 제곱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 8. 따라서 2분의 k 제곱은 몇 나와? 1 나오죠? k 제곱은 몇 나오죠? 2 나오죠. 따라서 양수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k는 루트 2가 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현의 길이는 마지막에 피타고라스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유형 12번도 볼게요. 유형 12번도 이건 그냥 유형 설명만 할게 얘들아. 유형 설명만 할 거야. 원이 있고요. 얘들아 12번의 이름이 뭐야? 접선의 길이에요. 유형 12번의 이름은 접선의 길이입니다. 원 외부의 점에서 여기에 접선을 그어요. 그럼 뭐가 생길까 얘들아? 접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도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오늘도 이거 한 3-4번 얘기했던 건데 원의 중심과 이 접점을 이으면 이 접선과 어떻게 만나요? 수직으로 만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으로 또 풀어줘야 돼. 그럼 어디랑 어디 이어야 돼요? C와 A를 이렇게 이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형의 이름이 접선의 길이잖아. 얘들아 이것도 똑같이 적어. 얘랑 똑같이 적어. 접선의 길이는 마지막은 피타고라스로 장식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은 피타고라스. 여기가 뭐야? 반지름이에요.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외부의 점 사이 거리를 D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어디가 접선의 길이가 되냐면 A부터 H까지 여기가 바로 이 문제 유형에서 말하는 여기가 접선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로 마지막에 접선의 길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혹시 이제 5분 남았는데 저 오늘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대단원마다 누적해서 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단원이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고 있잖아. 1단원 평면좌표, 2단원 직선의 방정식, 3단원 오늘 했던 원의 방정식, 4단원은 도형의 이동입니다. 이 대단원 다 누적해서 낼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학교에 있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가 나오는데 당연히 문제 다르게 되겠지.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죠? 찾아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당연히 똑같이 안 냈다. 얘를 어떻게 비례식으로 쓰라 그랬고요. 성분 AB 대 성분 BC는 2대 3이다. 그 다음에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비례식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서 AB 대 BC가 2대 3이 돼. 혹은 이렇게 해도 되죠? 2대 3 이렇게. 지금 풀이 단계만 설명하고 있어. 비례식, 그림 두 가지.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 녀석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야. 야, 위에 있는 그림 봐봐. 위에 있는 그림은 저 C는 성분 AB를 몇 대 몇으로 무슨 분한 거예요? 성분 AB를 5대 3으로 외분한 거죠? 제가 A에서부터 출발해서 C를 거쳐서 B에서 끝내야 된다라고 법칙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C는 성분 AB를 5대 3으로 외분한 거고, 그래서 외분하는 공식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면 되고요. 얘는 점 C는 성분 AB를 몇 대 몇으로 A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B에서 끝나야 돼. 1대 3이죠. 1대 3으로 외분한 거죠. 이렇게 의미를 파악해. 그 다음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써가지고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